자전거 타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죠. 빨라지려면 뭘 해야 할까?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자전거가 가볍거나 내가 가벼워지거나 둘 다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자전거는 돈이 들고 다이어트는 고통이 따르니까요. 가벼운 자전거가 빠르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가 과연 그 정도 돈값을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살 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만 빠지면 좋겠지만 근육도 같이 빠질 텐데 무조건 많이 뺀다고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죠. 빨리 달리고 싶은데 기변을 해야 하나 아니면 살을 빼야 하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기변이냐, 체중 감량이냐, 그룹 라이딩에서 흘러본 경험이 있는 라이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입니다. 우선 자전거 무게부터 보죠.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특히 어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는 무거운 자전거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가벼운 자전거를 찾고 심지어 5kg이 안 되는 초경량 카본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벼우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운힐에서 프레임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이클연맹 UCI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선수들의 자전거 무게를 최소 6.8kg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지나친 장비 경쟁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죠. 자전거가 너무 가벼우면 그게 기술의 승리지 선수의 승리냐, 무게 제한에는 이런 관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동호인들에게 무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요즘 동호인 자전거도 선수들 못지않게 7kg대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싼 돈값을 하느냐는 거죠. 몇백만 원 들여서 프레임과 휠셋을 바꿔도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 다릅니다. 속도가 확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별 차이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체감 차이니까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네 생각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볍고 비싼 자전거를 타면 조금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선수하는 것도 아닌데 1,000만 원에 가까운 큰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가의 자전거 기변 얘기를 계속하기보다는 더 이상 돈 안 들이고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전거로 더 빠르게 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라이딩 자세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전거라도 허리를 숙여 에어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달리는 내내 공기 저항을 다 맞게 됩니다. 반대로 입문용 자전거라도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로 자세만 잘 잡아도 더 빨라지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비싼 자전거를 샀지만 정작 에어로 효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람을 다 맞으며 달리는 1,000만 원짜리 최고급 카본 자전거와 공기 저항을 줄인 상태에서 달리는 100만 원짜리 입문용 자전거가 경쟁한다면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에어로 자세로 달리는 입문용 자전거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라이딩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짐 줄이기입니다. 동호회 라이딩을 나가보면 물통 2개 꽂고 안장 가방에 무거운 공구들 이것저것 많이 넣어 다니는 분들 있죠? 근데 라이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통 하나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라이딩이 끝날 때까지 물통 하나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그 라이더는 하루 종일 500g을 더 달고 라이딩을 한 셈이 됩니다. 공구도 그래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체인이 끊어질 경우에 대비해 공구통에 체인 커터를 늘 넣고 다녔지만 지금까지 쓴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 체인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함께 타던 다른 라이더의 체인이 끊어져서 빌려준 경우였죠.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단 한 번 쓰자고 15년 동안 들고 다닌 거죠. 이렇게 작은 무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전거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비록 라이더는 그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속도는 분명 조금이라도 빨라집니다. 특히 어필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전거에 아예 공구통 케이지가 없어요. 펑크나면 그냥 택시 불러서 집에 간다더군요. 그때는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참 멋있게 탄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볍고 자유롭게 타고 싶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자전거를 한번 보세요. 비싼 돈 들여 자전거는 7kg대로 가벼운 걸 샀는데 공구통과 안장 가방에 이것저것 넣다 보니 자전거가 9kg대까지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말해놓고 보니 바로 제 얘기네요. 그럴 바엔 그 비싼 카본 자전거를 왜 샀을까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자전거에서도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너무 많은 짐을 달고 다닙니다. 지나친 걱정만 덜어내도 자전거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텐데 말입니다. 가벼워야 이긴다. 이 말은 적어도 자전거에서만은 진리가 아닐까요? 이제 몸무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라이더의 체중이 줄면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몸무게가 빠질수록 대체로 빨라지는 건 맞지만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체중을 줄여도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려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을 빼면 체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체지방만 줄면 속도가 올라가겠지만 근육이 함께 줄어 파워가 떨어져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는 살을 더 빼도 빨라지지 않죠. 이 한계점은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라이더는 65kg까지는 살을 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가 하면 또 다른 라이더는 60kg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통해 스피드를 올리려는 라이더는 어느 선까지 몸무게를 줄여야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나만의 지점을 스스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중 대비 파워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지점까지만 살을 빼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감량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돼 속도를 느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대체로 가벼울수록 속도에 유리하지만 너무 가벼우면 강성과 내구성이 약해져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호인이라면 비싼 고가의 자전거로 기변부터 하기보다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에어로 자세와 불필요한 짐 줄이기만 해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몸무게는 적당히 줄이면 유리하지만 근육까지 빠지면 오히려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오늘은 자전거의 무게와 라이더의 체중이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전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을 뺀다고 무조건 자전거가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바퀴로 행복한 세상을 여는 자전거 세상입니다.